여러분, 해외 논문이나 전공 원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실 수 있다면 굳이 번역이 필요하지 않으시겠군요. 부럽습니다. 저는 영어를 그렇게까지 잘하지는 않아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주로 인공지능 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수식과 레이아웃이 깨져버린다는 거였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PDF의 모든 수식과 레이아웃을 유지하면서 고품질의 번역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죠. 지금부터 이 프로그램을 리뷰하고 상용 서비스인 디벨과 파파고 플러스와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핸드플랜의 은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작업 현장에서 겪었던 PDF 번역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한 PDF 매스 트랜슬레이트의 기능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PDF 번역이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 논문, 기술 문서, 전공 원서의 대부분은 PDF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복잡한 수식, 표, 그래프, 다단 레이아웃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번역 도구로는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학 기호나 공학 용어가 포함된 문서는 더욱 그렇죠. 이러한 문서에 기존의 번역 방식을 사용을 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수식이 텍스트로 변환되어 의미를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런 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레이텍스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드래그해서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번역 프로그램이 알아들을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표와 그래프의 레이아웃 등이 완전히 깨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페이지 번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페이지 번호, 각주, 참조, 레퍼런스 이런 것 등이 뒤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구성해 놓은 다단 구조가 무너져서 가독성도 떨어지게 되죠. 실제로 제가 인공지능 트렌드 컨텐츠를 하면서 논문을 번역해서 읽을 일이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PDF를 드래그해서 번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드래그해서 복사한 글을 그대로 번역하면 줄바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번역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바꿈을 제거하는 도구까지 쓴 다음에 제대로 된 번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손이 많이 가죠. PDF 매스 트랜슬레이트는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했습니다. 이 도구의 핵심 기능들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복잡한 수식, 레이텍스 형태로 되어 있는 수식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가 있고요. 원본 PDF와 동일한 레이아웃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모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문맥을 고려한 전문 용어를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와 인용 정보를 또 정확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실제로 PDF 매스 트랜슬레이트와 다른 번역 도구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에 사용할 논문은 메타에서 나온 라지 컨셉 모델이라는 논문이고요. 여기 나온 그래프나 수식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번역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벨의 경우 디벨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무료로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파일 번역이 있습니다. 번역하는 곳을 들어오는 경로는 여기 번역기, 좌상단의 제품의 번역기를 누르시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무료 체험 시작하기가 있거든요.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디벨 번역기, 디벨 라이트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디벨 번역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 번역을 눌러주시면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드래그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업로드가 되고 한국어로 번역을 눌러주시면 한국어로 번역하는 중이라고 뜨면서 번역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논문의 길이가 길어서 그런지 사용 한도를 초과해서 번역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거를 좀 잘라서 넣거나 해야겠네요. 번역이 완료된 걸 한번 확인을 해보면 레이아웃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고 했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런 범례라고 하나요? 이게 다른 데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아키텍처 그림 같은 경우는 알아보기가 쉽지 않죠. 이 정도면. 그리고 수식도 여기 보시면 이제 분자 분모 같은 것도 이상한 데 가 있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수식이 완전히 깨져서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5번, 6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원본 PDF를 보지 않으면은 이게 원래 어떤 구조였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죠. 확실히 이제 전체적으로 다단 구조 같은 거는 유지를 하려고 노력한 것 같기는 한데 보기에 읽기에 그렇게 좋은 형태로 출력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글자 수 대안도 있고요. 이런 수식 같은 거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네요. 그래서 디벨 같은 경우는 수식이 이런 식으로 변환이 돼서
무슨 뜻인지 의미 파악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근데 이제 번역 퀄리티 같은 경우는 디벨이 워낙 번역 프로그램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번역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 같은 게 많이 깨지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파파고 플러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파고 플러스도 문서를 통째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파파고 플러스를 검색을 해서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번역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이제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문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DF는 파파고 플러스에서만 번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료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파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베이직 같은 경우는 월 10개의 문서가 번역이 가능한데 이제 한 달에 13,000원. 뭐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이제 50개가 가능한데 뭐 4만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무료 체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파고 플러스는 별개로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것 같네요. 네, 베이직 이용권 무료 체험을 시작을 했고요. 네, 문서를 한번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파고 플러스 PDF 같은 경우는 파파고 플러스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무료 체험을 하려고 해도 회원가입 후에 결제를 등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퀄리티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접근성에 있어서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럼 한번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줬고요.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역이 완료가 됐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뭐 문장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여기도 뭐 앉았다가 뭘까요? 시트의 과거형일까요? 어쨌든 뭐 이런 문장을 번역할 때는 잘 되지만 약간 이런 그림, 표 같은 게 조금 부족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참조 같은 것도 약간 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원래는 이게 클릭을 하면 바로 이동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문서가 잘려 있는 거라 바로 이동이 안 되기는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도 보면은 뭔가 디벨보다는 나쁘지 않긴 한데 약간 문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러져 있는 느낌이 있네요. 근데 이제 수식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레이텍스를 아래는 잘 유지가 됐지만 위쪽 부분은 이 영어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번역을 해버린 느낌입니다. 심지어 여긴 수식이 틀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 같은 거를 볼 때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번역 퀄리티 자체는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한국에서 이제 웬만하면 구글 번역기 아니면 이제 파파고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니까 파파고 자체는 접근성이 좋기는 한데 난 기본적인 파파고에서는 PDF가 이제 직접 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 파파고 플러스를 사용을 한다고 해도 수식 같은 게 좀 완벽하게 변환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문장 같은 거를 보면은 완벽하게 이런 전공 용어들을 번역하지 못한 거를 좀 볼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잘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게 뭐 예를 들어서 더 작은 무게가 할당돼요. 이거는 뭐 가중치라고 번역하는 게 사실 맞겠죠. 이런 식으로 전문 용어 같은 것들이 번역이 완벽하게 되진 않는다. 그리고 일단 결제를 등록해야만 쓸 수 있다는 거 그게 약간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수식 같은 것도 뭐 많이 쉽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PDF 매스 트랜슬레이트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거를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굉장히 간단한 편인데요. 만약에 컴퓨터에 파이썬이 깔려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명령 pip install pdf2zh를 하면은 설치가 알아서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명령어를 치면은 어떤 브라우저가 켜지면서 바로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명령어를 치면은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웹 브라우저가 올라오게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PDF를 드래그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PDF 올라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떤 걸 이용해서 번역을 하겠냐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쓸 수도 있고 뭐 빙 아니면은 디벨 아니면 이제 오라마라고 해서 언어 모델들을 자기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그거를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면 뭐 오픈 AI API나 뭐 구글의 제미나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오픈AI API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4.5 미니로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4.5 미니만 사용을 해도 번역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게 토큰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서 종종 애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픈AI API 키만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API 키 여기다가 넣고, 그다음에 뭐 전체 페이지, 그다음에 언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코리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겠으니까 영어 to 코리안 이런 식으로 하면은 트랜슬레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돌아가고요. 번역에 대한 비용은 이 API 키로 알아서 청구가 됩니다. 근데 뭐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아마 문서 하나 번역하는데 10원 들까 말까 하지 않을까요? 뭐 100원 정도 든다고 해도 아까 봤던 파파고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금액이고, 디벨 같은 경우도 디벨 프로를 이용을 하면 더 긴 문서, 더 많은 문서를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디벨 프로도 가격을 한번 보면 월간으로 보면은 한 달에 이제 10.5달러,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은 거의 15,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정도 되는 금액을 내고 사용자당 5개의 문서 파일을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문서 하나당 거의 2달러 정도 되는 건데, 사실 그거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죠. 문제는 이제 퀄리티겠죠. 완성된 거를 한번 보면은 일단 여기 아래 단일로, 그러니까 번역된 문서만 존재한 PDF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듀얼이라고 해서 원본 문서, 그다음에 번역된 문서 이렇게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있는 그 문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번갈아가 있는 문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번역은 오픈AI가 해줬는데, 여기 보시면은 굳이 이런 거는 사실 번역하지 않아도 되기는 하죠.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문장 같은 것도 잘 번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키텍처, 그림 같은 것도 뭐 잘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원본 PDF랑 비교를 해봐도 그대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수식 부분일 텐데요. 네, 수식 부분도 그냥 완벽하게 다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번역을 하지 않더라도 수식이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원본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뭐 완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약간 이런 아래 첨자, 그 다음에 뭐 여기 햇 같은 거, 이런 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게 이제 레이텍스 문법인데, 레이텍스 문법을 그냥 완벽하게 완벽하게 유지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수식도 거의 똑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그쵸, 수식도 변한 게 없죠. 번역 퀄리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번역 프로그램, 뭐 제미나이를 쓰든 오픈AI를 쓰든 디벨을 쓰든 이거에 따라서 번역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지, 이런 레이아웃이 잘 유지되고 그림이 잘 나온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오픈AI GPT-4 미니가 번역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같은 것도 잘 유지가 되죠. 레퍼런스도 사실 번역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PDF 매스 트랜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수식과 레이아웃이 이런 식으로 100% 보존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글자 중간에 들어가 있는, 아까 어디였죠? 이런 식으로 글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약간 애매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 하지만 지금까지 봤던 번역 서비스들과 비교하면 거의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유지가 잘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본과 동일한 정도의 PDF 품질이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어떠신가요? 이제 더 이상 PDF 번역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능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PDF 매스 트랜슬레이트는 뭐 학생, 연구자, 엔지니어, 콘텐츠 제작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모든 기능과 사용법은 GitHub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AI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싶은 엔드플랜의 은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뜨는 추천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